먼저 수도권을 제외하고 의석수가 가장 많은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 지역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김광수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김 기자와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직전이었죠. 3월 마지막 날에 연결을 했었는데요. 선거운동이 이제 시작되고 나서 PK 지역 민심이 좀 변화가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부산, 울산, 경남은 모두 40석입니다. 예, 4년 전에 민주당이 8석, 정의당이 1석이었는데요. 네, 그리고 또 울산에서 진보 정당 성향 후보 2명이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예, 상당한 이변이 일어났던 곳이었는데요. 이번 총선에서는 현재 선거 종반진 현재 부산은 민주당 현역 의원 6명의 수성 여부가 관심입니다. 최근 벌인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한 명은 오차 범위 밖에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네, 사구 갑의 최인호 의원입니다. 예, 북구 강서구 갑의 전재수, 남구을의 박재호, 부산 진구 갑의 김영춘, 해운대을의 윤준호 의원은 오차 범위 접전입니다. 연제구의 김혜영 의원은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다른 12곳 가운데 북강서구 중구 영도구는 민주당 후보가 미래통합당 후보를 열심히 따라가는 중입니다. 경남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인 김해 두 곳이 민주당 후보가 계속 우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양산시 열은 혼전 양상이고요. 경남 창원시 성산구는 민주당과 정의당 후보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어부지리로 미래통합당 후보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울산은 미래통합당의 압승 분위기입니다. 노동자가 많이 살아서 진보정당이 선전을 펼쳤던 북구와 봉구는 진보정당 후보의 난립과 민주당 후보까지 나와서 미래통합당 후보가 유리합니다. 정리하자면 부산, 울산, 경남에서 민주당은 현재 선거 중반은 현재 3명이 우위에 있고 4명은 오차범위 혼전 중입니다. 진보정당은 한 석도 건지기 힘든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은 유권자 관심이 높은 후보들 상황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난 주말에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지원 유세를 갔었죠. 이현주 미래통합당 후보 박빙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당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공식선거 운동 전엔 박지원 후보가 많이 앞섰습니다. 아무래도 이곳에서 4차례나 출마의 인지도가 높았고 10년 이상 바닥을 누비며 다진 조직도 탄탄하기 때문이었는데요. 네. 선거 초반 이현주 후보가 박 후보 지지자가 자신의 불륜설을 퍼뜨렸다면서 남편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보면서 박 후보에게 밀려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평가가 많았었는데요. 그런데 4월 3일 부산문화방송이 한길 리서치에 맡겨버린 여론조사를 보면 위에 보면 이현주 후보가 박재호 후보를 4%포인트가량 앞섰습니다. 4월 뒤 부산일보가 한국사회 여론조사에 맡겨 6일 벌인 여론조사를 보면 두 후보가 45.5%로 같았습니다. 예. 박빙이네요. 네. 더불어민주당의 경남권 선대위원장을 김두관 후보가 맡고 있는데 김두관 후보가 미래통합당 나동현 후보하고 대결을 하고 있죠. 이 대결 네.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오차범위 접전입니다. 4일 부산문화방송이 한길 리서치에 맡겨 4일 벌인 여론조사를 보면 나동현 미래통합당 후보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3.3%포인트 앞섰습니다. 6일 부산일보가 한국사회 여론조사에 맡겨 벌인 여론조사를 보면 그 격차가 5%포인트로 더 벌어졌는데요. 그런데 이곳은 4년 전에도 비슷한 양상이었습니다. 민주당의 서영수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계속 밀리다가 개표 당일 새벽에 뒤집기를 했습니다. 투표함에 열 때마다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결국 서 후보가 1262표 차로 이겼는데요. 이번에도 이곳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닐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투표 당일 끝까지 한번 개표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지금 창원 성산 지역구에 출마를 했죠. 네. 민주당 후보하고 단일화가 결국 안 됐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 걸로 봅니까? 창원시 성산구는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이 4년 전에 야권 후보 단일화를 이루면서 당선이 됐습니다. 예.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 다시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를 이뤄 당선이 됐는데요. 이번 총선에서는 정의당의 민중당 후보까지 출마했습니다. 민주당 이영석 후보와 여영국 의원이 단일화에 실패함에 따라서 강기훈 미래통합당 후보가 매우 유리한 지형입니다. 그런데 창원 KBS가 8일 발표한 여론조사가 흥미롭습니다. 예.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 5, 7일 벌인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여영국 후보가 31.3%, 미래통합당 강기훈 후보가 31%, 더불어민주당 이흥석 후보 21.4%입니다. 과연 이 여론조사가 맞을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네.
이곳은 진보 진영이 단일화에 실패하면 미래통합당 계열 정당 후보가 당선됐기 때문에 결국 강기훈 후보의 승리를 예상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군요. 김광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이어서 스튜디오에서 부울경 지역구 몇 곳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경남 양산을 여기도 이제 접전 지역이고요. 과거 문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부산 사상 여기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 거로 보시나요, 이 소장님? 일단은 사상을 먼저 보면은요. 이 네. 배재정 후보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역임하면서 체급을 올려서 이제 다시 재출마를 했는데요. 네. 이쪽 지역 여론조사가 별로 나오질 않고 있어요. 예. 그리고 상대 후보인 장제원 후보는 사실 의정 활동을 굉장히 이제 중앙에서 열심히 했지만 조금 거친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아들 문제도 같이 네. 불거져 나와가지고 이미지가 썩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부산 사상이 지난번 2016년도 결과도 보면은 그렇게 크게 격차가 났던 지역이 아니지만 배재정 후보가 이때 떨어졌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박빙 열세 지역으로 분리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남 양산 같은 경우는 김두관 후보가 이제 지역구를 바꿔서 그리고 이쪽으로 출마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위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출마가 되었는데요. 근데 실제 이제 뚜껑을 열어보면 그 나동현 후보 같은 경우가 그 통합당 쪽에서는 굉장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천 잘했다고 평가받는 지역이고, 그렇군요. 예, 재선 시의원, 재선 시장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아주 혼전 양상이 될 거로 예측이 됐었는데 결과도 마찬가지로 오차 범위 이내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이제 양당에서도 뭐 비슷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김두관, 나동현 두 사람은 이제 혼전 중이라고 여야가 일치된 분석을 하고 있고요. 네. 부산 사상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참고로 4년 전 개표 결과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죠. 손수조 후보가 손수조 후보요. 26% 정도 됐고요. 장제원 후보가 37%로 당선이 됐고 배재정 후보가 35%, 그러니까 2%포인트 정도 격차로 졌는데 이번에는 이제 무소속의 그 당시 장제원 무소속 후보가 이번에 미래통합당 후보 공천을 받아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산수를 해보면 그쪽 훨씬 유리한 지역에서 지금 싸우고 있구나. 강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자, 울산에는 또 이 부산 경남하고 좀 결이 다른 이슈가 있죠.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 의혹이 있는데 이 사건 관계자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울산 남구 을에 후보로 나왔고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도 울산 중구로 나와서 좀 뛰고 있죠. 이 울산 지역 선거 결과가 어떨 걸로 예상을 하시나요? 좀 전에 이제 그 취재 기자가 예측한 것처럼 네. 통합당의 그 뭐 텃밭 지역으로 보고 있기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과도 거기서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다만 이제 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한 게 아직은 어떤 결과가 나온 상황이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그것이 표심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칠 것 같지는 않고 음.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 같은 울산 중구에서 이제 선수로 뛰고 있는데 이 지역에 이제 임동호 후보가 그 박선 상대 후보에 대한 금품수수 의혹 제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지역민들에게 좀 네거티브로 보여진다면 네. 조금 긍정적인 효과는 미치지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울산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에서는 6석 다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고 있고요. 그 네. 자체 여론조사를 근거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 고위당직자 기자들한테 공개적으로 물론 이제 실명으로는 브리핑을 한 건 아니지만 네. 기자들한테 이렇게 자신 있다 할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울산 얘기를 잘 안 하고 있어요. 뭐 그 얘기는 좀 판세가 불리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가 얘기네요. 안 나오거나 좀 거론이 안 되면 조금 어려운 지역으로 예. 예측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좀 이걸 모아 보면 부울경이 과연 이제 보수의 텃밭이다 알겠는데 이 보수의 텃밭이라는 아성을 되찾을 걸로 보시는 측면이 좀 많은 거네요. 현재 흐름은 약간 그런데요. 이제 네. 초기에 특히 이제 그런 예측이 많았고 현재 그 현역 민주당의 소속의 현역 의원들이 다 패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우세했었는데 네. 최근에는 그게 이제 코로나 전국에서 그 어떤 정부의 대처가 조금 긍정적 평가를 받으면서 분위기는 조금 반전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흐름이 있으면 예, 격차가 조금 더 좀 넓혀지고 있다. 그 통합당 민주당 후보들이 좁혀지는 게 아니고 약간 넓혀지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전망도 있어서 그렇군요. 조금 현역 의원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지역이네요. 이해찬 대표가 최근에 이렇게 좀 공개적으로 여기저기서 한 한번 얘기들이 좀 갔다 있습니다. 왔죠. 그런데 김해 갑을은 안정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김두관
양산을 여기는 뭐 접전이다 이렇게 이해찬 대표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반면에 이제 그 미래통합당 고위당직자는 이제 서병수 전 부산시장은 그쵸. 이미 네. 오차범위 밖에서 자기들이 앞서 있다, 앞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해찬 대표는 그렇지 않다. 김영춘 후보가 지금 많이 따라가고 분위기가 아주 좋아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어느 쪽이 맞는지 개표를 해봐야 알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전략적 발언인지 뭔지. 근데 이제 부산 진갑이 사실은 부산시의 관심 지역이긴 한데 여기 예. 무소속 후보가 나와서 서병수 예. 후보표를 좀 가져가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김영춘 후보가 어부지를 얻는 양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